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7월 22일입니다.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상승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아니, 대표님, 예.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라는 게 뭐예요? 예, 개인택시 조합에서 네네.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조합 2층에 사무실을 운영하게끔 상담실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희 업체에서 조합 2층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조합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라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니? 조합원님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그전에는 상담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불법에 휘둘려가지고 많이 금전적인 손실도 보시고, 그래서 조합에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조합원들은 개인택시가 전 재산이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업자들이 중간에 농간을 벌여서 그때는 이제 진단이라고 그러죠. 개인택시는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은 5년 동안은 법적으로 무조건 보유를 해야 팔 수가 있는데 만 61세가 되거나 1년 이상 질병을 요하는 환자들만 이게 팔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조작해서 파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값이 많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 차원에서 이거 지정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도 7월 22일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인천의 요금이 7월 1일부로 올랐죠. 오르면서부터 꾸준히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9천만 원 하던 게 오르자마자 9,100, 9,200, 9,300, 지금 9,300에서 9,400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요? 예.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4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죠. 쉽게 말해서 사시려고 하는 분은 10명이라고 하는데 매물은 5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더 올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9,300에 매매되는 거 있다 그러면은 나는 9,400이라도 드릴 테니까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형성이. 우리가 올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시는 분들이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 1억 500까지 갈 때도 그랬거든요. 매물이 시장에 없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이제 급하니까 나는 얼마라도 더 줄 테니까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긴 거예요. 예. 요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도 있나요? 아유, 큰 거죠. 요금 인상으로 아무래도 수익면이 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거예요. 나아지니까 기존에 이거 명퇴하시고 오신 분들도 개인택시를 사시는 분들 많고, 제일 획기적인 거는 부재가 없어지면서부터 개인택시 가격이 좀 상승되는 거죠. 예. 인천 개인택시가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천은 일단 지역이 넓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3의 도시잖아요. 인구 비례에 따져서. 근데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유성도시가 아니고 수출의 원동력이 되는 항구도시잖아요. 항구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맥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거죠. 손님이 많으니까 일단은. 예. 그러면 대표님 이번에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만 상승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다 상승한 거예요? 거의 다 상승했다고 봐야죠. 서울도 8천 초반대 있던 게 지금 9천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다 그 일부분은 다 상승됐어요. 예. 그럼 원래 요금 인상이 되면 번호판 값이 좀 상승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좀 떨어지거나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는 요금이 오르면은 손님이 줄기 때문에 주춤했다가 어느 정도 과도기를 거쳐서 이렇게 오르는데 이번 같은 사례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요금이 오르자마자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서울이 먼저 올랐잖아요. 서울이 먼저 올라서 시민들 의식이 서울이 올랐으니까 인천도 올랐으리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신 거지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매는 서울에서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인천은 좀 덜한 거지. 예. 그럼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번호판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개인택시는 지금은 젊은 층도 많이 유입이 되지만은 명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앞으로도 꾸준히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티오값 살아있고 차값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자가용 개념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가장 선호 직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분들은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개인 택시가 뭐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 차량이 1, 2년 안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아마 제 생전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20년, 30년 뒤의 얘기니까 네. 그때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예. 최근에 개인 택시를 사러 오시는 분들 연령층은 어때요? 많이 젊어지셔서요. 예. 젊은 층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은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층 50%, 명퇴자 50%. 네. 예. 택시 요금 인상으로 좀 실제 수입은 좀 좋아졌다고 많이 얘기하시던가요? 근무 시간이 줄어든 거죠. 네. 전에는 12시간, 13시간 일하던 게 10시간만 일해도 그 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낮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요금 오른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심야 시간대로 가면 이제 부담이 크니까 심야 시간대에는 손님이 좀 줄었나 봐요. 네. 예. 최근에 개인 택시 사러 오신 분 중에 계약 성사를 시킨 거 한번 소개 하나 해주세요. 교육을 이분이 못 받아가지고 네네. 화성에서 교육 접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먹으신 분인데 네네. 나이가 드신 분이라 컴퓨터 작동을 못 해가지고 저희가 뭐 PC방에 모시고 가서 우리 직원이 아침 7시 반에 그분을 모시고 가서 PC방에 가서 교육을 5명을 했는데 4명이 됐어요. 4명이 돼서 4명이 다 사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개인 택시 같이 좋은 게 없다. 시간 많고 내가 이러고 싶을 때 이러고 건강관리만 잘하면은 언제까지도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정년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은 개인 택시는 자격 유지 검사를 해요. 자격 유지 검사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가시더라고. 네. 자격 유지 검사 떨어질 때까지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네네. 예. 그리고 참 대표님, 개인 택시도 파는 가격, 사는 가격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9,300, 400에 거래되는데 9,300, 400에 우리가 매입해서 9,300, 400에 팔면 우리는 마진이 없으면 사무실 운영을 못 하죠. 네네. 당연히 소폭의 마진은 있어요. 네. 예,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말씀을 드려도 매입 가격은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래도 예. 평균적으로 편차가 얼마 정도 나요? 100에서 150 정도 마진 보신다고 하면 돼요. 파는 가격하고 사는 가격.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또 개인 택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예. 저 파는 가격을 또 사는 가격이나 이런 거 동일시 여긴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예. 그럼 앞으로 인천 개인 택시 번호판의 장기적인 전망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 같아요. 네네. 한 9,500선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예. 인천 개인 택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하기가 수월한 면이 있나요?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네네.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 제3의 도시예요. 네네. 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였는데 서울, 부산, 인천으로 바뀌었어요. 네네. 대구 인구를 앞지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그리고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네네.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그리고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택시를 손님 모시고 이다 보니 이제 운영을 하면 거리가 넓다는 거죠. 길다는 거지. 전에는 5,000원 나오는 거리도 지금은 거리가 기니까 10,000원도 나올 수 있고 15,000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시내에서 움직여도. 네. 예. 인천 인구가 한 300만이 넘죠? 넘죠. 네. 예.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거주 제한이 있잖아요. 예. 이 거주 제한은 없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이번에 규제를 완화시킬 때 그 거주 요건까지 없앴어야 되는데 네네. 그 거주 요건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네네. 어느 곳은 일할 수 있는 거 그 지리만 알면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풀어줘야지. 네네. 그 지역 지리를 모른다고 해서 그 1년 거주 요건을 만든다는 것은 제한을 풀었다는 게 아니죠. 네네. 경력을 없앴으면은 이 거주지 제한도 없어서 누구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추후에는 없어지겠죠, 뭐. 예. 인천 개인 택시 양수하는데 거주 조건이 1년인가요? 예, 1년이에요. 그 1년 기준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 시점으로 따져서 뒤로 1년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 거주한 기간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인천에서 20년, 30년 살던 분이 잠깐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어디로 몇 달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다시 또 1년을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진짜 모순된 거예요. 네네. 인천에 30년 살았으면 그 지역 지리 잘 아는데 구태 왜 거기다 또 핸디캡을 주냐 이거죠. 네네. 잠깐 퇴거해서 갔다 온 기간은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지. 그걸 빼지 말고.
예. 그럼 서울은 그걸 인정해줘요? 예, 인정해줘요, 서울은. 그 인천은 무조건 현 시점부터 1년을 살아야 된다는 예, 그렇죠. 거고, 과거 예. 20년 동안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현 시점으로 따지니까. 이게 모순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했네요. 뭐 휴가철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또 요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지였습니다.